발해는 외국으로 가는 5개의 길이 있었다. 거란도, 영주도, 압록도, 신라도, 일본도가 그것이다. 상경에서 길림을 거치는 거란도, 영주를 거쳐 중원으로 가는 영주도, 압록강을 타고 산동반도로 들어가는 압록도, 동경에서 함경도를 거쳐 강원도로 내려가는 신라도, 그리고 동경에서 동해를 건너 일본으로 들어가는 일본도, 일본도의 출발지가 바로 동경용원부였던 것이다. 발해인들은 일본으로 가기 위해 동경용원부를 거쳐 이 엑스페디티아만으로 내려왔다고 한다. 엑스페디티아는 탐험이라는 뜻이다. 그 이름처럼 발해인들은 이곳에서 일본으로 가는 탐험의 배를 띄었던 것이다. 발해인들은 러시아 탐험만에서 일본으로 가는 배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발해인들이 배를 띄운 시기가 한결같이 겨울이었다는 점입니다. 앞에 이 목숨을 잃은 4명의 젊은이가 뗏목 탐험을 시작한 시기도 바로 겨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발해인들은 왜 하필이면 겨울에 항해를 시작했을까요? 거센 폭풍우와 이 눈보라를 헤치면서 그들은 과연 무사히 동해를 건널 수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의 동해가 바라보이는 일본 후쿠라 항구. 이 작은 어촌의 집집마다에는 눈에 띄는 독특한 풍경이 있다. 바로 집 앞에 세워둔 성처럼 커다란 대나무 벽이다. 지붕 높이까지 세운 대나무 벽은 웬만한 힘에도 끄떡하지 않을 만큼 든든하게 만들어졌다. 이곳 사람들은 겨울바람을 대비해서 이런 대나무 벽을 만드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대대로 전해 내려온 지혜라고 했다. そうだよね。私の祖父になる人が作った竹やからね、もう繊維だけ残ってるのこれ。この竹なんか繊維だけだね。今でも使ってらっしゃる？今使ってるんです。 이지역에 겨울에 그렇게 바람이 많이 붑니까? 冬はそんなに風強いんですか？そうですよ。あそこのどういうの水切りっちゅうんかね、あれの間の、あれが取れてしまったもんね。20年くらいに。水もあれだけ鳥が下がったでしょ。아, 겨울이면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어옵니까? 冬場はどっち方向から風が来るんです冬か？は北西ですね。北西。北西が強いです。 북서풍이 강하다. 아, 북서쪽에서 이쪽으로 불어옵니까? 겨울이면 불어오는 북서풍이 발해인의 항로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취재팀은 그 해답을 얻기 위해 한국해양연구소를 찾았다. 해양연구소 이흥재 박사는 인공위성으로 동해를 관측해 동해 자연 조건과 계절의 변화를 연구하고 있다. 그가 분석한 97년 1월 동해 풍향도다. 시베리아 쪽에서 시작된 북풍은 동해를 지나면서 북서풍으로 변하고 있다. 만약 발해인들이 블라디보스톡에서 배를 띄운다면 이 바람만 그대로 타고 가도 어렵지 않게 일본의 노도반도 지역인 후쿠라 항구에 도착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바람의 세기였다. 통상적으로 동해 쪽에는 겨울 내내 11월서부터 한 3월 정도까지는 이 강한 그 북풍, 북서 계절풍이 불어가지고 이 파도가 많이 크게 일게 돼요. 그래서 상당히 좀 거친 바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강한 바람이 불 때가 있거든요. 초속 한 15 내지 20m 정도 분다. 그러면은 5m 정도의 파워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발해인들은 과연 어떤 배를 타고 이 거친 바다에 나섰을까? 거센 파도를 타고 넘으려면 앞머리가 뾰족하고 높아야 한다. 파도에 맞추어 재빨리 배의 방향을 바로잡으려면 발달된 기가 있어야 한다. 또한 강한 바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돛대가 필요하다. 배의 길이는 20m, 100명 정도의 인원이 승선할 수 있는 기동성 강한 이런 목선이 아니었을까. 황해나 남해 같은 경우는 육지를 바라보면서 항해할 수가 있죠. 그러나 동해는 워낙 먼 거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목적이라든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자국의 해역내까지는 밑으로 최대한 내려옵니다. 그것은 육지를 바라보면서 항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다시 먼 바다로 떠서 동해를 직항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기 위해서는 역시 천문항법이라는 고도의 발달된 항해술이 있지 않으면 곤란하죠. 고도의 항해술을 갖춘 바레인은 동해를 건너 일본 서해안 각 지역으로 도착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도착지가 바로 후쿠라 항이었다. 후쿠라 항구는 1300년 전 바다를 건너온 바레인들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항구에 세워진 이 비석엔 바레 사절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지금은 한낱 한적한 어촌에 불과하지만 1000년 전 바레인들이 도착했던 이곳은 일본의 대표적인 항구였다. 항구 인근의 하쿠이시 역사민속자료관. 이곳에는 몇 년 전 이 부근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전시돼 있다. 당시 발굴된 유물들은 모두 제사와 관련된 것이었다. 고대부터 방울은 제사에 사용된 주술기구다. 이런 방울들이 대량으로 출토되었다면 이 지역에서 빈번하게 제사를 지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제사 유물들이 바레인들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이 지방에서 중요한 제사를 주관한 곳은 바로 이곳 게다 신사다. (8, 9세기) 바레인들이 도착했을 당시에는 중앙정부에서 이 게다 신사로 사람을 보내 국가적인 차원의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牧会の船が、日本に着いた時に、日本のお役人さんたちは、外国人が持ってくるいろいろ災いの神が都に入るのを恐れていました。それでこの場所でいろいろ儀式をやって災いの神を一回きれいにすると、そういう儀式が一つと、もう一つは、日本から渤海に渡る時に、船の安全を祈るようなそういう儀式をここでやっていたんだ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이 낯선 이국 땅에 호기롭게 발을 들인 바레인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취재팀은 다시 바레의 흔적을 찾아 나라로 향했다. 8세기 일본의 수도였던 나라의 평성궁터는 지금도 유적 발굴이 한창이다.